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 7시에 메가 공무원 채널에서 더 라이브 5분의 선생님들이 모여 각 과목에 대해서 경향 및 그리고 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직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더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가직 시험에 대한 상세 해설뿐만 아니라 왜 어떤 문제 그죠?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지방직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점 맞을 수 있을까? 전략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난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 아주 약간 난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난도가 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문법 규정 어휘 한자 쪽이었어요. 그래서 독해 부분은 작년 국가직과 굉장히 좀 비슷했는데요. 다만 약간 독해에서 내용 일치라든가 이런 훈련 부분도 뭔가 조금 정보량이 다각화된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펜터치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은 조금 제재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시간 지체를 한다든가 지문 보다가 선지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모의고사라든가 어떤 독해 교재로 이런 정도 수준의 복잡도가 있는 그런 지문에 대해서 훈련을 했다면 굉장한 추론 문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펜터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빠르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출제 비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보다 문법 규정, 어휘 한자 파트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에서 이론 문법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규정 문제 2개 나왔고 그리고 어휘 한자, 성어 이렇게 3문제가 나와서 5문제 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이 3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비문학 독해 문항수를 조금 채우려고 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법 작문, 요 유형도 골고루 출제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답률 상위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가 공무원에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분들의 값이 대략 약 2,000명 정도 쌓인 상태의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답률 1위는 좀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함이 들 수 있는 한글 맞춤법 준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준말은 제가 백일기도에 모든 시즌의 문제를 넣었을 정도로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그 다음에 준말, 그리고 도움 법칙, 이게 베스트 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준말 부분 많이 틀리셨고요. 이게 베스트 1위예요. 자, 그 다음에 오답률, 그 다음에 2위는요, 지금 우리가 한자 표기 문제였습니다. 한자 표기 문제가 그럼 난도가 높았냐? 그렇진 않았어요. 기출에 나온 수준의 어떤 평이한 수준의 한자였지만 역시나 한자를 포기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률 순위는 고전 운문 시조가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시조가 백일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 교재를 쓰셨어도 기본서에는 다 있었을 법한 그런 시조였습니다. 근데 아는 시조인데도 틀렸다면 그 이유는 뭐냐?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의 대응을 좀 못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직 때까지 훈련을, 트레이닝을 막 꾸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위는 현대산문 무진기행이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기출 그리고 또 제 교재에도 있고 모고에도 냈고 했던 작품인데 이 내용일치에 가까웠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대화와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미리 작품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제공된 지문을 잘 보면 되는 거였는데 워낙 속독들을 하시니까 놓치지 않았나 싶은 정보들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아즈랑이라든가 뭐 의뢰라든가 그쵸, 그리고 또 뭐 위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순양 염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표준어 규정을 진짜 딱 한 강으로 처리를 했어도 선생님들이 다 짚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좀 암기 밀도가 떨어진 분들이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5문항 봤어요. 여기서 독해가 없죠. 네,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오답률 베스트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문학은 실제 문항수는 제일 많아.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네,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각까지 점수 입력한 분들은 되게 이번 시험 기분 괜찮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점수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일 쌓여봐야 사실은 전체 수험생의 데이터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듣기 싫어하지만 허수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한번 시험 볼까? 공부를 안 하고 도전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뺀 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쟁자들이 모여서 냈을 때는 이 정도가 오답률 상위 문제였고, 그리고 비문학 독해는 예상보다는 어렵지 않게 나왔다. 뭐 비문학 독해 유형에서 조금 뭐 주목할 만한 유형은 8번 정도였는데요. 이게 난도가 높지 않게 나왔어요. 예, 근데 요게 피셋에 나오는 빈칸 추론형이긴 하죠. 예,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쪽에서도 우리가 작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조건 표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면이 조금 독특해 보였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제 순서의 배치 때문이지 실제로 문항 비율은 기존의 기출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진 배치를 작문을 하니까 작문 합법부터 나오니까 뭐야 첫 페이지에서 엄청 긴장을 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고 같은 데에서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문에서 문맥 추론 문제인데 겉보기에 한자가 막 박혀 있으니까 이거 어휘 한자야? 싶은 문제가 있었죠. 바로 16번인데요. 이거 잘 읽어보면 한자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니었고 문맥 추론이었어요. 그러니 뭐 신유형이라고 할 법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16번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 요것 빼고는 신유형도 없었다. 네, 그래서 국가직은 기존의 출제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유지했다. 그리고 약간 좀 그래도 변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난도의 추구를 독해서 하지 않고 사실은 뭐 문법 규정 어휘 한자도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초보자들이 좀 그리고 또 공부를 지독하게 하지 않았던 분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독해서 나오진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가 뭐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독해가 어렵지 않아서 아쉬운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해 문제가 문항수는 많은데 이렇게 조금 레벨이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크게 봐요. 그래서 지문엔 그냥 뻔히 있는데 매칭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긴장도가 높았던 친구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직 때는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조금 독해 난도가 있는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국가직 독해 굉장히 쉬웠는데 지방직 독해에서 여러분들 19, 20번에서 굉장히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방직 때까지 절대로 독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간단 총평하고 저녁에 더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